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창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홍콩 반점의 위기, 흑자 도산하는 가맹점들이라고 지어봤습니다. 평소에 백종원 대표님을 정말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홍콩 반점의 탄생을 정말 바로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분이 장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쓴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죠. 저 또한 당시 논현동 포차거리에서 어쨌든 술을 자주 먹었단 말이에요. 낮에는 정말 백종원 대표님처럼 그렇게 프랜차이즈 사업가로서 성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책도 보고, 밤에는 정말 그런 데 가서 술도 마시고 어떻게 차려져 있나 그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그렇게 술 마시던 재미, 그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 당시만 해도 짬뽕 전문점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분이 창조한 거죠. 중국집이 다였어요. 그리고 그 중국집에서는 짜장과 짬뽕 그리고 각종 요리들을 판매를 했고요. 배달은 필수였죠. 철가방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그 주방장, 그 여러 가지 요리를 다 할 수 있는 그 주방장 구하는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또 숙달시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주방장 빠지면 그냥 문 닫아야 되니까 그게 참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지금이란 또 다른 차원의 주방장이 필요했으니까. 지금도 생생한 게 논현동 먹자골목에 홍콩 반점이 문을 열고 마카오 반점이 문을 열었을 때 정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홍콩 반점은 짬뽕 전문점이고 마카오 반점은 짜장 전문점이에요. 전문점이 너무 극단적인 전문점이죠. 짜장과 짬뽕까지 나눈 거니까 정말 신세계였죠. 아, 이 사람은 정말 천재다. 대한민국 전문점 시대를 활짝 연 것은 물론이고 프랜차이즈계의 선구자로서 자신만의 철학으로 브랜드가 탄생이 되고 성장하고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고서 정말 저는 당시 기분으로서는 황당하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홍콩 반점의 성공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짬뽕만 죽어라고 볶아대니까 짬뽕이 이 맛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요리 안 하고 짬뽕만 하니까 당연히 실력이 빨리 늘 수밖에 없고요. 짬뽕에 특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짬뽕을 먹어야겠다 하면은 홍콩 반점으로 갔던 거죠. 왜냐하면 맛이 좋은데 싸기까지 했던 거예요. 가성비가 최고였죠. 가격이 싼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긴 하죠. 근데 제가 본 바로는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주방의 크기였어요. 원재료를 사가지고 사람이 다듬어서 음식을 만들면 원가가 싸집니다. 근데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주방의 크기가 작죠. 그 얘기는 다 공장에서 OEM 상품들로다가 받아가지고 간편조리 시스템, 지금으로 따지면 밀키트 방식으로 받아서 조립해서 나가니까 주방 크기가 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홍콩 반점이나 백종원 대표님의 다른 브랜드들은 주방의 크기가 컸습니다, 상대적으로. 왜냐면 그곳에서 다 칼질도 해야 되고 원재료 손질 다 해야 되잖아요. 뭐 양파를 까야 돼. 그럼 양파 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또 세척하고 이런 공간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주방이 넓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 집 주방이 공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원재료 손질까지 해서 장사를 하려면 상권과 입지가 좋아야 돼요. 상권과 입지가 좋아야 회전이 돌죠. 그리고 회전이 돌아야지 그 인력들을 다 효율적으로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은 김밥집이라도 바르다 김 선생이 1억 팔아도 안 남는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이런 이유가 커요. 그냥 김밥천국은 바쁠 때 바쁘더라도 새벽이나 한가할 때 그 이모님들이 뭐 당근도 볶고 김밥도 싸놓고 파도 다듬고 육수도 끓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인력들을 꾸준하게 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매출이 늘어나면 그 매출 임계점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나머지는 수익이 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수익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매출이 높아지면. 근데 일반적인 이런 거의 원팩에, 예를 들면 뭐 당근도 볶을 필요 없고 다 볶아줘서 오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받아서 쓰는 집들은, 그런 가맹점들은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원가도 정비례해서 올라가요. 그럼 매출이 높으면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라가면은 더 이상 고정비가 안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이 확 높아지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비례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매출이 높으면은 원가가 정비례해서 올라갔는데 매출이 높으면 사람을 또 써야 되잖아요. 고정비는 고정비로 또 올라가는 거죠, 인건비는. 그럼 별도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바쁠 때는 무지하게 바빴다가 한가할 때는 뭐 야채라도 다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또 노는, 막 이런 것도 발생을 하는 거죠. 배달 창업이 그래서 이게 진짜 답답한 겁니다. 홀 매출은 그래도 3명 인건비 뭐 500만 원이다,
뭐 이런 걸 썼으면 하루에 100만 원도 팔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500만 원 썼는데 장사가 잘 돼. 그래서 200만 원을 팔면은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높으니까 그래도 수익이 수직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배달은 이건 무조건 수수료는 정비례해서 올라가잖아요. 배민 수수료 깎아주지 않나요? 매출이 높으니까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매출이 높은데 임계점이 없이 그냥 계속해서 수수료도 높아지니까 이게 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주방 창업 같은 게 이게 최악의 아이템인 거예요. 받는 물류도 원팩으로 오니까 정비례, 배달 수수료도 정비례. 그냥 이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 몸 갈아서 넣거나 아니면 또 매출 높은 만큼 또 사람 인건비 또 그 사람이 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매출 올리는 기계고 그 물류 대신 팔아주는 그런 영업사원인 거고,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노예죠. 돈을 벌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홍콩 반점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그나마 한가할 틈이 없는 좋은 상권과 입지에 들어간 집들은 그래도 매출이 이렇게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을 가져가지만 그 사람은 써야 되는 시스템인데 매출이 안 높아버리면 어정쩡한 상권과 입지에 들어간 데들은 매출이 안 오르잖아요. 그럼 이게 까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 반점은 애초부터 그 가성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객 요소가 다분한 그런 좋은 상권에 들어갔고요, 좋은 입지에 들어갔고 24시간을 돌려도 되는 곳에 들어간 거예요. 점심과 저녁은 사람들이 몰리지만 사실 그 나머지 그 사이사이 시간들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리는 게 아니잖아요. 삐질삐질 꾸준히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밤 상권이나 뭐 새벽이나 이런 데들은 적은 인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밤이나 이런 새벽 매출은 그야말로 좀 순도가 높은 수익, 순도 높은 수익이 되는 거예요. 밤 시간이나 뭐 새벽 시간에 뭐 2명 근무하게 했어. 근데 2명밖에 인건비 안 들였는데 밤 시간에 뭐 임대료 따로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아침에 사장이 딱 출근했는데 70만 원, 80만 원 찍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아침에 딱 출근했는데 2명이서 그냥 천천히 했는데 그 정도 매출이 나 있어. 그럼 되게 입꼬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밤 9시에 문 닫든지 24시간 하든지 임대료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홍콩 반점은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정말 잘 나가는 김밥 천국 전략을 썼어요. 오히려 더 일하기가 편했죠. 메뉴가 적었으니까. 그리고 낮은 원가를 무기 삼아서 가성비로 때려 박으니까 근처 중국집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짬뽕 하면은 홍콩 반점 가서 먹는 거죠. 나머지는 뭐 중국집 가서 요리 시켜 먹더라도. 게다가 홍콩 반점은 술도 안 팔았어요. 당시에 백종원 대표님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왜 밤과 새벽에는 사람들이 다 술을 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오히려 술을 안 먹는 사람은 술 먹는 테이블 옆에서 밥 먹는 거 안 좋아해. 여기저기 지금 우리 주변 상권에 다 술 팔고 있는 매장인데 왜 우리 매장까지 술을 팔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오히려 술 안 먹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야 돼. 짬뽕이라는 건 장점이 많습니다. 점심에도 먹을 수 있고 저녁에 당연히 괜찮죠. 근데 이게 해장에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침으로도 괜찮아요. 그리고 술 먹고 난 다음에 속이 허해. 그럴 때 짬뽕을 먹고 또 가는 또 이런 루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면 장사야, 밀가루 장사야. 마진이 좋죠. 물론 요즘은 뭐 인건비가 이렇게 높아서 좀 아니지만 당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백종원의 홍콩 반점은 항상 메인에 들어갔어요. 메인 상권에 좋은 입지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잖아요. 투자금이 2억 5천 3억이 없다 그러면 아예 상담도 안 해줬습니다. 왜냐면 홍콩 반점이 잘 났으니까 어딜 가든지 다 잘 돼, 이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홍콩 반점이 들어가는 그 전략에 맞는 상권과 입지에 들어가야만 그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창업자를 무시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당시에 막 짬뽕 전문점이 홍콩 반점 때문에 엄청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홍콩 반점은 2억 5천 3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짝퉁 브랜드를 선택을 해서 그때 엄청나게 망한 겁니다. 이게 맛과 방식은 똑같아도 이 전략과 철학은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그 단가와 그런 판매 전략은 창업 비용을 점포비까지 해서 2억 5천 3억을 쓰는 그런 상권에 가야 되는데 1억 언저리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고만고만한 상권과 입지, 그런 평수, 이거에 자기에 맞는 돈으로 창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망한 겁니다. 좋은 상권에 들어가야지 상대적으로 사람이 잘 구해지죠. 좋은 상권에 들어가야지 상대적으로 인력 누수가 없이 촘촘하게 일을 돌릴 수가 있죠. 나쁜 상권에는 얘를 오피스 상권이야? 그럼 점심에 몰리고 저녁에 몰리죠. 그 사이는 사람이 안 오잖아요. 집객 요소가 있어야지 그 사이사이도 계속 손님들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올 수 있는 집객 요소가 있는 데는 상권이 좋은 데죠. 또 입지가 좋은 데죠. 좋은 상권에 들어가야 많은 시간 장사할 수 있어요. 8시간 장사하나 24시간 장사하나 임대료는 똑같죠. 좋은 상권에 들어가야 배달을 안 해도 살 수 있습니다.
배달은 마진도 없고 힘도 들고 무엇보다 변수가 많아요. 홀은 15개 테이블 다 차면 기다리든가 해야 되죠. 어차피 15개든 20개든 한계가 있으니까 인원 관리하기가 편하지만 배달은 이건 정말 할 짓이 아닌 거죠. 오늘 30개가 팔렸어. 그래서 사람 썼어요? 내일 10개밖에 안 들어왔어. 그럼 그 사람 놀아야죠. 그렇게 홍콩 반점은 십수년간 건재했던 겁니다. 그 전략을 충실히 했기 때문이죠. 어제 오늘 상권을 막 보면서 홍콩 반점 매물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봤고, 실제로 홍콩 반점을 그만둔 사람들하고도 또 상담을 또 했어요. 위기입니다. 근데 비단 홍콩 반점만 위기인가요? 전방위적으로 위기입니다. 좋은 상권과 입지에 들어가도 예전 매출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먹을 곳이 많아졌잖아요. 전통적인 좋은 상권의 쏠림 현상이 이제는 신흥 상권으로 퍼져나가면서 상권이 정말 많아지고, 예전엔 어디 상권 하면 거기 모여서 거기서만 먹었으면 요즘 막 모바일로 찾으면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다 산발적으로 가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곳이 많아진 거예요. 그럼 상권이 많아졌고 그 매출을 예전처럼 올라오지 않죠. 또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주 5일제가 아니라 이제는 목요일 밤부터 사람이 없습니다. 먹는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좋은 상권에 들어가도 매출이 그 인건비를 감당해내지 못하면 매출이 의미가 없습니다. 편의점도 24시간을 포기하는 가게들이 많아지는 것도 그 이유죠. 한 명을 쓰면 1시간에 그래도 뭐 한 10그릇은 팔아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2그릇 팔아버리면 사람 안 쓰고 닫아버리는 게 나은 거죠. 이 밖에도 사실 많은 이유를 열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중국집, 이 홍콩 반점이든 기타 전통적으로 그런 전략을 써서 장사하는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정말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는 사람이 안 구해져요. 정말 사람이 안 구해집니다. 요즘 힘든 일을 또 사람들이 안 하죠. 근데 또 그 힘든 일을 했던 그런 외국인도 이젠 없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같은 거 줄다리기로 자영업자는 진짜 쪼개기 알바로 쓰려고 하고, 알바들은 주인들의 꼼수 위에 있죠. 잘 따져보고 힘들고 손해나는 것 같으면 안 합니다. 하루 이틀 그냥 쿠팡 상하차만 해도 딴 데 어정쩡하게 3-4시간씩 일주일치 하는 그런 주급이 나와버리는데, 누가 왔다 갔다 그 번거롭게 출퇴근할 것이며, 힘든 일 도맡아 하면서 숙소만 잡아주면 그래도 열심히 하던 외국인들 지금 뭐 코로나 걸리고 지금 다 갔잖아요. 정확하게 홍콩 반점이 처음에 탄생됐던 시기에 알바를 하려고 했던 그런 대학생들 지금 몇십 프로 줄어든지 모르고, 진짜 한마디로 알바를 할 수 있는 그런 배출되는 그런 젊은 층 인원도 확 줄었고요. 또 알바보다 똑똑하게 온라인으로 돈 벌 수 있는 수단은 또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일할 사람이 없어. 힘든 일을 안 해. 그러면 천상 누가 해요? 주인이 해야 되는 건데, 주인이 내가 빠지면은 안 돼 버리게 되면 이게 리스크잖아요. 대체 나 말고는 딴 사람이 할 수가 없어. 이게 가장 큰 리스크인 겁니다. 주방 웍질 이거 웍 돌리는 사람 뭐 400만 원 해도 요즘 안 구해지죠. 450, 500만 원 줘야지 간신히 구할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거의 상점 모시는 거예요. 뭐 평일에 100만 원 판대, 주말에 뭐 150만 원 판대, 뭐 이렇게 하는 짬뽕집이 있다고 칩시다. 홍콩 반점이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매출이 뭐 4천만 원 뭐 이렇게 한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 매출을 팔아서 그 매출을 낳은 사람이 그래도 월 수익 1,000만 원을 가져간다. 그래도 좀 힘든 걸 하는데 5, 600까지 간다. 이래버리면 이거 할 마음 납니까? 그 정도도 간신히 가져간다. 4천만 원의 돈도 어떤 때는 3천만 원 나왔다, 어떤 때는 4,500도 나왔다가, 이러면 어떨 때는 뭐 한 5, 600 가져가는 것 같고, 막 이래버리면은 미치는 거죠. 그 투자를 하고 자기가 직접 웍 돌리면서 험한 노동 강도를 견디면서 내 인건비 들여서 죽어라고 했는데 한 달에 500 번다? 주방장은 투자도 안 하고 노동 강도는 있어도 자기 리스크는 없어도 그래도 돈 500 가져가는데, 주인이 그렇게 해서 500 가져가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런 거를 보통 흑자도산이라고 부릅니다. 서류상으로는 남았죠. 뭐 500만 원이 남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500을 남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자영업자 스스로 흑자도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탈출하는 겁니다. 지금 홍콩 반점을 얘기하지만 홍콩 반점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장사하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그 주인이 거기 들어가서 했던 사람들 지금 다 나오고 싶어서 지금 난달인 거죠. 희망이 없으니까 지금 이 삶을 내가 지금 계속 한다고 앞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 일은 일대로 고되고 직원은 직원대로 안 뽑히고 간신히 구해놓으면 상점처럼 모셔야 되고, 백종원 대표님의 브랜드 파워가 있는 브랜드임에도 이럴진데 다른 곳은 어떨까요? 사실 진짜 재앙이죠. 요즘 보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그 가맹점주들 정말 눈물겹기 짝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이걸 팔아도 판 돈으로 다 어딜 갈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팔리지도 않아.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건데, 그렇게 어떻게 할지도 모르게 옴짝달싹 하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은 거죠. 그나마 브랜드빨이라도 있는 가맹점들은 그 창업 컨설팅, 그 컨설팅들의 활약, 정말 그거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창업자들한테 그 남지도 않으면서 힘만 들고 투자금은 이빠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양도양수한다고
폭탄 돌리기 게임하고 있잖아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권리금 초보 창업자들은 넘기면서 그렇게라도 권리금 장사라서 넘기는 거기는 그래도 좀 폭탄 던지고 자기는 빠져나온 데를 보기는 하지만 브랜드 빨도 없는 그 어정쩡한 브랜드들 지금 정말 답이 없습니다. 가성비의 대명사, 전분점 시대의 히어로였던 홍콩만점, 진짜 저의 우상과도 같았던 브랜드가 이렇게 위기를 겪음에 개인적으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홍콩반점에 대한 무슨 감정이 있어서도 아니고 초보 창업자를 위한 채널이기 때문에 다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큰 기업이니까 대안을 만들어서 또 점주들을 케어할 수 있는 또 전략을 세워주시겠죠. 오늘도 저는 홍콩반점 매물들이 나오는 것들을 전 봤고요. 잘 돼 있는 브랜드들 가맹점들 시설 보면 정말 잘 돼 있고 위탁자 이런 거 다 튼튼하고 실제로 창업자들이 하는 데 있어서 그 시설 그대로 얼추 써서 하면 되니까 돈 안 들이고 또 창업할 수 있고 거기 들어갔던 자리들은 또 자리들이 딱 좋아요. 그래서 일단 저부터도 A급 매물로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누군가한테는 불행이지만 이걸 받아서 거의 돈 안 들이고 창업할 수 있는 그 누군가한테는 행운이죠.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는 상황인 겁니다. 창업의 세계가 참 비정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창업을 하지 않은 초보 창업자들 위주로 또 생각하고 실행할 뿐인 거죠. 지금 이 현실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써서 하는 창업, 매출이 많이 나와야지 버틸 수 있는 창업,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비단 프랜차이즈 가맹점뿐만이 아니라 무조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나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보 창업자라고 한다면은 이런 창업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한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창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